첫 번째 날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다음날 1000명의 팔로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1000명, 3000명 이러더니 어느 날 10,000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스타 16만 되기까지 2달이 걸렸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떤 원칙이 있더라고요. 우리 행크TV 구독자님들께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입니다. 제가 인스타를 하게 된 계기는 아들이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엄마보다는 사장의 입장에서 제가 경험한 걸 우리 아이가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는 게 좋겠다. 틈만 나면 하루 종일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가 그걸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학과에 다닌다 해서 사업 노하우나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내가 내 아들한테 풀듯이 아낌없이 좀 어떤 나의 경험을 나눠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첫 번째 날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다음날 1000명의 팔로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인스타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1000명, 3000명 이러더니 어느 날 10,000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기보다 허탈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10,000명의 그 인스타 팔로워를 만들기까지는 그 전에 열심히 쫓아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 만에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결국은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다 계셔도 사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 순간에 궁금한 거 그런 것들을 물어볼 데가 없구나. 결국은 사람들이 돈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540만 터졌거든 조회수가요. 좋아요가 3만은 나오고 공유하고 저장이 한 5만? 보태서 그 정도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이 인스타 이제 16만 되기까지 2달이 걸렸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어봐야겠다 이런 열망이 있는 거 아닌가 해요. 저 역시도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길을 돌고 돌아서 온 것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 인치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불안한 미래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같이 솔루션을 주면서 함께 손잡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려보면서 우리가 감으로 지금 피드가 터지는구나, 릴스가 터지는구나, 어떤 컨텐츠에 반응을 하는구나. 결국은 반응을 한다는 건 뭐예요? 540만을 터졌을 때 좋아요가 3만, 공유하고 저장이 5만이 나오면은 인스타가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럴 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책도 그러잖아요. 내가 읽고 싶은 게 없으면 내가 써야 되듯이 인스타 릴스도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뭔가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은 나다운 거야 되는 거예요. 릴스나 어떤 기술적인 거는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릴스를 이렇게 찍으니까 좋구나. 피드는 글은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런 건 우리가 벤치마킹 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콘텐츠는 나다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롱런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소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소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담 언니 답다는 거는 제가 함석영이가 누군가 한번 써보면 연쇄 창업자다. 도전의 아이콘이다. 20대부터 저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간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무모함에 몸을 던진 사람이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녹여놨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줌으로 저자특강 하는데 저는 아무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컨텐츠라고. 우리가 왜 자녀를 키우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빠서 엄마를 보냈다고 이런 말도 있듯이 한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주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갔어, 하버드를 갔어 이런 얘기보다는 그거는 0. 몇 프로 얘기잖아요. 잘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90% 이상의 공감되라는 거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눌 때 공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각자가 모든 사람이 컨텐츠를 갖고 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주제는 저는 아들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대화하다가 이거 컨텐츠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이제 포인트를 적어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년 동안 종이신문을 많이 봐요.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또 요즘 사업가들이 어떤 걸 고뇌하고 어떤 걸 고민하는지, 그래서 저희 경험하고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약간 좀 필요하다, 실업률이 많아졌습니다 이러면 그런 걸 갖다가 컨텐츠를 푼다던가, 그런 거를 제가 제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아들이 촬영 편집을 하고 기획을 다 맡아서 하고요. 그 전에 제가 13,000까지는 이제 혼자서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책임감 있게 피드를 쓰고 있어요. 우리 아들 생각은 자기가 독자의 입장에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겠다, 남의 얘기가 아닌 엄마의 경험을 하나씩 꼭 넣어야겠다, 어떤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어떤 디렉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도 무역을 하다 보니까 한 30년 정도 전 세계를 다니고 또 선진국 위주로 많이 다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한테는 어떤 오픈 마인드라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어떤 연습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고, 저는 트렌드하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어디서 놀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앞으로 가서 마시려고 하고,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어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스마트 워크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노션이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정보, 앞으로 해야 될 비즈니스를 다 거기다 큐레이션 해갖고 넣는 거예요. 에버노트는 판매 재고 프로그램 대신 쓰고 있고요. 싱크와이즈는 제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강의 자료를 만든다든가 다양한 앱을 통해서 스마트 워크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 안에 저희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되고 앱 하나가 직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 언니 굉장히 트렌드하다, 정말 나이를 못 느끼겠다 이러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제가 실행하고 있으니까 뭐랄까 나이를 떠나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인플루언서가 제가 13,000이었을 때 만났던 사람, 그때는 내가 누굴 만나고 싶다 이러면 100의 에너지를 썼다 그러면 16만이 되고 느낀 거는 뭐냐면 10% 5% 에너지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누구라도 자기가 퍼스널 브랜딩을 SNS를 통해서 잘 했을 때는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가 굉장히 쉽다.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이 청담동 저희 오피스에 거의 매일 올 정도로.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고 서로가 이제 멘토 멘티가 돼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사업을 했던 아날로그적인 시대보다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인스타 하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릴스 이러면은 릴스가 생소한 거잖아요. 제 나이에는 특히. 그럴 때는 제가 인치님 중에 릴스를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릴스를 좀 찍어줘, 도와줘. 이래서 이제 저를 도와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레버리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 레버리지를 하기가 훨씬 확장성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가장 쉽게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인스타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내가 글에는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블로그에서 좀 더 길게 녹여내는 거,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고, 유튜브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다음 단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가게를, 옷가게를 연다고 예를 들었을 때 100명의 단골 고객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스타에 들어오면 왜 500명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댓글로 주고받은 소통이 맥시멈 50명, 100명도 많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50명씩 매일 관리를 한다 그러면 500명도 많은 숫자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갖다 했을 때 500명이 나의 단골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창업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인 1 창업 시대가 됐지만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꼭 누구라도 한번 창업을 도전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인스타를 하기 전에는 제가 만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처럼 사업하고 저처럼 무역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제 삶이.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경험을 나누어야겠다 생각도 안 하고, 인스타에서 16만에 대해서 18살짜리부터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아, 이게 필요한 건가? 이 경험이 대단한 거였구나 하는 가치를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책을 몇 권 쓸 그런 컨텐츠는 다 갖고 있다고 봐요. 그것이 남하고 비교해서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솔직하게 내 얘기를 풀어내는 거, 그렇게 하면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표는 일단 이 파워 인플루언서를 이제 유지하는 거고요. 일 때문에 제가 외국을 주로 나갔지, 파리 에펠탑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목적성을 갖고 이제 가다 보니까 약간 드라이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로 제가 살고 싶은 나라에 한 달씩 살면서 해외 글로벌 소싱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라이브로도 팔고 또 그걸로 중강의도 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이게 이제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캔디 언니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저의 얘기를 삶에 적용해서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